를 빼고 탈모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50%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위 가장 광고에 속아서 비싼 돈 쓰지 마시고 를 사용을 하세요. 탈모는 질병입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진짜 큰일 났어요. 왜요? 병원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무려 탈모 환자가 1000만 명이래요. 인구 5천만 중에 1천만 명이 탈모라고요? 그 중에서 700만 명은 이미 진행 중이고 300만 명은 잠재적인 환자라고 하지만 이게 심지어 2016년도 자료예요. 그럼 뭐야? 8년 전이에요? 그쵸.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아니 오히려 의학적 기술이 발달해서 줄어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은 1000만 명을 훨씬 웃돌겠죠. 원장님은 대박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제가 관리해드려야 될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탈모가 아니라서 좀 방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풍성했던 애들이 벌써 까진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옛날에는 탈모인이었지만 지금은 상위권, 저는 약을 미리부터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탈모가 아니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탈모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0만 탈모인을 위한 탈모 10계명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탈모가 아닌 분들도 이 영상을 꼭 보시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평생 먹어야 돼요. 탈모는 유전이에요, 유전. 일단 남성의 탈모는 유전에 의한 탈모고요. 타고난 이 유전이라는 거는 뭐 현재 약을 먹어서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탈모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걸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을 꾸준히 복용을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환자분들이 탈모약의 효과가 뭔가 이제 머리가 새롭게 나는 치료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탈모약의 효과를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은 남은 머리를 유지하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탈모와의 전쟁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 탈모약을 복용을 한다는 거는 휴전선을 이렇게 긋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이제 못 넘어오게끔, 더 악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의 유전에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탈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목에든 북에든 어쨌든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면 내가 탈모의 유전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 없다고 해서 내가 탈모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에나 북에 어머니 아버지 쪽에 탈모 환자가 아예 없다고 해도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 걸 뿐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유전자를 물려줘가지고 때마침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에서 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서 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한 가족 다 모이지 않는다고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꼭 그런 자리에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가면 이제 한눈에 보여요. 누가 탈모인지, 내가 그래도 좀 걱정을 해야 될 팔자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꼬박꼬박 잘 참석해가지고 친지 가족분들의 탈모 진행 상태를 매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도도 하면서 탈모 점검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평생 먹을 자신이 없어서 안 먹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탈모를 해결하려고 또 병원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밀리기 전에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걱정 때문에 안 드시는 건 자폭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발이식 해도 먹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밀릴 대로 밀린 다음에 모발이식으로 채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발이식 해도 탈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탈모약은 필수입니다.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더 빠질까봐 걱정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약을 끊으면 그냥 그때부터 자기 유전력에 의한 속도대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아예 안 먹는 사람보다는 1년 먹은 사람이 좀 난 거죠. 탈모의 진행이 좀 더 늦춰졌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림질도 한 번도 안 한 거보단 한 번 한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모약을 먹다가 끊더라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탈모 치료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저는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두타스테리드라는 것은 탈모 치료제로 FDA 승인한 게 아니라 전립선 치료제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치료 목적에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탈모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피나스테리드가 맞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두타스테리드는 수용체를 2개 차단하고 피나스테리드는 하나 차단하니까 효과가 더 좋으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추천하진 않는 게요, 남성의 탈모를 이제 유발하는 것들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에서 대부분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두타스테리드가 차단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해서 효과가 2배가 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는 피나스테리드 계열로 부작용도 좀 적으면서 효과도 절대 적지 않으니까 저는 피나스테리드 계열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 두타스테리드 먹다가 나중에 피나스테리드로 바꿔도 되나요? 너무 오랫동안 먹었으면은 그때 와서 또 괜히 이제 바꾸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탈모 정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 두타로도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 피나로 이렇게 옮겨가서 다시 바꿔서 진행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두타에 있다가 갑자기 피나를 바꾸면서 뭔가 머리가 다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뭐 바꿔도 크게 변화가 없네요, 그럼 바꿔서 가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간혹 가다가 피나 계열을 먹다가 이제 좀 효과가 좀 더뎌서 두타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두타를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이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게, 환자분들이 먹어서 효과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다 기분 탓인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빠지고 있는 건지 더 진행이 된 건지 이런 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약의 교체를 판단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더 빠진 것 같아, 환절기에도 머리가 원래 더 많이 빠지거든요. 또 운이 안 좋게 환절기 약을 먹게 되면은 환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데 약을 바꿔서 많이 빠졌나? 뭐 이렇게 교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을 변경하고 이럴 때는 꼭 탈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두타스테리드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처음 시작은 피나 계열로 했다가 약물 반응성을 보면서 탈모가 진행을 멈추게 되면 그때 계속 피나 계열을 먹으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면 두타 계열의 약으로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피나 계열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땐 또 이제 두타 계열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두타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탈모약을 잘라 먹지 마세요. 예전에 탈모약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보려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프로스카란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걸 4등분으로 쪼개 먹었던 관행이 있어요. 프로스카 약이 되게 큰가 봐요.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1mg이잖아요. 근데 프로스카는 5mg이기 때문에 이거를 5분의 1로 잘라 먹기에는 너무 이제 가루가 많이 생겨서 4분의 1로 잘라 먹게 돼요. 1.25mg로. 피나스테리드 1mg보다는 한 25% 정도를 더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 또 부작용 때문에 조금도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자꾸 더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등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4등분이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좀 더 먹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1mg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불규칙적이겠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먹는 게 탈모약 쪽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약 역동학적인 면에서는 약을 일관된 용량을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 용량 자체가 들쑥날쑥 해버리게 되면 효과도 좀 반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탈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30대가 가장 많을 거예요. 30, 40대가. 근데 그때는 어쨌건 배우자분들도 있을 거고 2세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탈모약을 먹어서 기형아가 생기진 않아요. 저도 탈모약 먹는 상황에서 저희 애가 나왔거든요. 저희 애 지금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보통 이 잘랐을 때는 코팅이 깨지기 때문에 이걸 만지면 흡수가 될 수 있어서 여자분들 뭐 만져서 흡수되면 기형아 생길 수 있다, 요게 이 프로스카 4등분 쪽에서 나오는 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프로페셔널과 알약 만져도 코팅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코팅이 돼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만져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간혹 이제 학을 떼는 분들이 있는데 막 이게 남자친구 거 닿아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카 코팅 묶여진 부분 막 만져가지고 흡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막 그렇게 바로 기형아가 생기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2세 계획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저는 이제 쪼개 먹는 거를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녹시딜을 제발 꾸준히 좀 발라주세요. 미녹시딜이라는 게 일반 의약품이에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미녹시딜 주세요 이러면은 살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마치 후시딘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미녹시딜의 효능을 너무 저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탈모 치료제로 FDA 승인된 건 단 2가지 뿐이에요.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 하나랑 이 미녹시딜,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녹시딜을 빼고 탈모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50%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바르려는 이유는 바르기 귀찮아서인데, 요새는 요걸 위해서 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거 인터넷에서 미녹시딜 용기라고만 쳐도 살 수 있는 건데 물파스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싹 그냥 바르기만 하면 이제 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막 이렇게 줄줄 흐르는 그런 부작용도 없앨 수 있고, 손으로 찍어서 바르려고 하면 또 손 씻고 이런 게 되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물파스 공병 같은 걸 이용하면은 훨씬 간편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도포율을 끌어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아까 여성들이 플러스카 이렇게 가루 만지다가 흡수될 수도 있댔잖아요. 그럼 미녹시딜도 탈모약인데 여자들도 미녹시딜 이렇게 만져도 되나요? 미녹시딜은 여성들도 쓰고요. 이게 고혈압 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도 임신했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그때도 고혈압 약을 먹을 수 있거든요. 미녹시딜 성분에 대해서는 뭐 도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 미녹시딜 사용도 자제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 3%, 5%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5%로 좀 종결됐어요. 그래서 5%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하루 한 번, 남자는 하루 2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바르는 게 제일 좋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이니까 무조건 자기 전에 하시면 되고요. 왜냐 아침에 하면 좀 떡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하루 2번이긴 한데 M자 부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르거든요. 정수리 쪽 같은 경우는 좀 아침에 바르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좀 발라주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앞단에 말씀드린 이유는 미녹시딜은 바르기 귀찮아서 또 안 바른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탈모약은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돼서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좀 앞에서 좀 강조드리려고 좀 미리 설명드리고 있어요. 제발 좀 드시고 바르세요, 제발. 그럼 나중에 모발이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3대 악이라고 제가 칭한 게 있는데 담배, 술, 스트레스예요. 탈모에는 이 3대 악이 진짜 확실한 게 담배 피잖아요? 정수리 모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늘어집니다. 한 달만 하셔도 진짜 확실히 가늘어지고요. 반대로 금연을 한 달을 하면 정수리 모발이 굵어질 거예요. 그걸 본인들이 느끼실 거니까 꼭 좀 해보시고요. 술을 먹잖아요? 그럼 지루성 두피염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 생겨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동전 크기만큼 그냥 두피가 숭숭 빠져가지고 비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대 악에 있어서는 탈모 관리에 있어서 꼭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신 분 중 한 분도 제가 좀 요구하면 금연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담배는 못 끊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저도 수술은 못 해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진짜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 환자를 거부한다는 게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수술 결과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하는 환자는 절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도 환자분들 나왔듯이 흡연하면 전 수술 절대 안 해줘요. 여섯 번째는 원형 탈모는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요 이건 병이라고 칭하진 않아요. 그냥 유전에 의해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건데 원형 탈모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럼 원형 탈모가 왜 생기는 거예요?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면역계가 그냥 미쳐가지고 내 세포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적군만 공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병균들, 세균들 이런 애들만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멀쩡히 있는 내 세포들을 막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모낭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모발들이 탈락해가지고 동전 범위만큼 모발들이 한꺼번에 탁 탈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탈모약은 예를 들어 제가 환자분들 오면 꼭 탈모약 드셔야 돼요. 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탈모를 좀 해결하고 싶으세요? 머리 빠짐을 좀 멈추고 싶으세요? 이렇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지. 근데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제가 환자분 어떻게 원형 탈모 치료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형 탈모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사를 어떻게 맞아요? 어떤 주사를 맞아야 돼요? 보통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면역이 과활성화돼서 내 면역이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국소적인 면역 반응을 좀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증상에 따라 좀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좀 경과를 보면서 계속 치료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가까운 피부과나 탈모를 전문으로 보는 그런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치료를 받으셔야지 원형 탈모는 치료 안 해도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안 할 경우에 완전히 영구 탈모가 진행돼서 모발 이식하는 사례가 꽤나 많기 때문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제가 주사 치료하니까 정수리 탈모 치료랑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수리 탈모에는 보톡스가 효과적인 거고요. 이 원형 탈모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M자 탈모는 모발 이식이 답입니다. 간혹 이제 M자 탈모 때문에 막 약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M자 탈모를 미녹시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또 M자 탈모에 보톡스를 맞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M자 탈모는 모발 이식의 영역이에요. 제 성격이 웬만해서 환자분들만 돈 뜯으려고 하지 않고 되게 솔직하고 정직한 편이거든요. 근데 M자에는 이식하라고 해요. 웬만해서는 이제 병원들이 막 정수리는 모발 이식으로 해결하면 진짜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정수리에는 웬만해서 모발 이식 잘 안 해요. 왜냐면
왜냐면 보톡스만 줘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왜 모발 이식을 해요? 결과가 더 좋지도 않은데. 근데 M자에 관해서는 정말 모발 이식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젊을 때 적은 모수를 이식을 해서 좀 나이 들 때까지 멋스럽게 살다가 요즘 모발 이식 트렌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M자가 좀 진행이 돼가지고 그쪽에 좀 스타일링을 좀 방해할 정도로 M자가 진행이 됐다면 저는 모발 이식을 좀 하루빨리 진행을 하시고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그 이후에 탈모를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 진정한 의미의 탈모 샴푸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용 샴푸는 있을지언정 탈모를 막아주거나 예방해주거나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샴푸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인터넷 보면 탈모 샴푸 써서 효과가 있다 하는 게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광고죠. 허위 광고. 정확히 잘 보면 문구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탈모 샴푸를 찾지 마시고요. 정말 두피에 도움이 되는 약용 샴푸를 잘 골라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럼 약용 샴푸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지루성 두피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루성 두피염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찾고자 한다면 계면활성제가 자극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루성 두피염을 잡아줄 수 있는 항진균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두 가지를 좀 포함할 수 있는 샴푸를 잘 활용을 하시면 탈모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 약용 샴푸는 일반 샴푸와는 좀 다르게 약성분이잖아요. 도포가 돼서 얘네들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샴푸를 바르고 3분에서 5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방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지루성 두피 케어를 위한 샴푸를 사용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탈모 샴푸를 쓰면서 탈모를 예방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탈모가 이미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땐 약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탈모약을 드시길 바랄게요. 9번째, 머리 좀 제발 그만 뽑으세요. 일종의 이거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발모벽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 있죠. 피디님 지금 물어뜯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버릇처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쨌건 일단 강박장애의 일종인데, 이게 뭐 정신질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요거의 일종으로 머리털을 자꾸 뽑는 분들이 있어요. 버릇처럼요? 그쵸, 버릇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러면 자꾸 심리적으로 이걸 뽑는 거죠. 그런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드렸어요. 그걸 갖다 또 뽑으시는 거예요. 심원에 뽑다고. 심은 것도. 왜냐면 그 부위에 자꾸 손이 가니까 자꾸 뽑는 거예요. 후두부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발목 벽이 있는 사람들은 요게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고 나서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리고 아까 피디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손톱 물어뜯는 것도 뭔가 의식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미 손에 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손 물어뜯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잘 안 되죠? 그냥 찍다 보면 맨날 물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미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모벽입니다. 제가 그때 수술해드렸던 여자분도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서 많이 호전이 됐었는데 또 심각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다시 또 진행이 돼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사례였죠.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도 이런 발모벽이 있을 때는 꼭 치료가 되고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마지막 10번째, 단백질 보충제 좀 적당히 드세요. 간혹 가다가 미국에서 단백질 보충제가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이 단백질 보충제 제품 자체가 신고사항이래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성분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벌크업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실제 몸을 망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보충제를 먹고 탈모가 진행됐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대요. 실제로 외국에서 직구하는 보충제 중에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보충제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탈모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요? 스테로이드가 탈모 안 주나요?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우리 헬창 중에 주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불법인데 머리는 잃고 성 기능도 좀 잃고 벌크업을 얻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군요. 그렇죠. 뭔가 되게 남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성 기능도 떨어지고 머리도 없고. 압구정 의사 이건민. 네, 이렇게 오늘 탈모 10개 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약 내가 탈모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탈모가 있다면 이 영상을 10번 돌려서 완전히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10번 보면 여러분이 이미 탈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탈모 상식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전 더 이상 탈모인이 양산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천만에서 멈출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주세요. 그럼 이상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